저는 33살 경기도 평택에 사는 여자 직장인입니다. 결혼했을 때는 수많은 영상 매체 속 외도나 이혼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이지 절대 내가 겪을 일이 아니라고 자신하고 살았네요. 그러나 현실은 제가 바로 그 수많은 이혼 사연 속의 이혼녀입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단 한 번도 남편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기에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그 흔한 영상통화 한 번 안 했던 나 자신이 문득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만큼 남편의 외도를 안 순간부터 이혼할 때까지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혼하고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마음의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고 회복 중이에요. 부부 사이의 사랑만큼 중요한 게 신뢰인데 그 신뢰가 깨져버리면 관계를 지속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제 전 남편은 외도 사실을 들키고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는 한번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이상한 논리로 저를 더 이상한 여자로 몰아갔었죠. 그런 뻔뻔한 전 남편 뒤에는 더 뻔뻔한 시모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상한 집구석하고 끝낸 게 참 잘한 일이지만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풀리지 않는 화 때문에 병이 난 건지 몸도 마음도 참 힘들었었죠. 그런데 최근에 화병이 사라질 만큼 전 남편과 시모에게 나름의 복수를 해준 사건이 생겨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결혼해서 이혼하기까지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 전 남편은 저와 동갑내기입니다. 28살에 결혼했고 저희 사이에 다행히 아이는 없습니다. 사실 결혼 초에 한번 임신한 적이 있었는데 4개월 접어들 무렵 남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하룻밤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고 저한테 들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심하게 싸우고 나서 유산이 되었는데 그 후로는 제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았을 때는 상대 여자에게 제 성격 다 보여주지도 못하고 남편만 쥐잡듯이 잡고 질리게 해서 알아서 헤어지게끔 했어요. 그 당시 남편에게는 당신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나는 너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이혼하려 했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 남편이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고 말하기에 그걸 믿고 한 번은 넘어가줬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라는 게 겉으로 용서를 한다고 해서 단번에 잊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문득 화가 치밀어 올라 전 남편한테 짜증을 한 바가지 내면 처음엔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더니 그마저도 나중엔 네가 이러니 내가 바람을 피웠지 하더군요. 그냥 처음부터 용서해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걸 2번이나 당한 제가 바보였어요. 그 후로 한동안은 여자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여자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버릇이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습관처럼 반복되는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과 떨어져서 살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잠잠했던 바람기는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경기 남부이고 남편 회사는 경기 북부입니다. 아마 말하면 다들 알만한 큰 회사죠. 집이 회사와 너무 멀다 보니 출퇴근 문제로 인해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에 들어가고 한동안은 연락도 잘 되고 그랬죠. 저도 차라리 남편이 기숙사에 있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기숙사 들어가고 몇 달 후부터 주말에 집에 와도 출입증을 숙소에 놓고 왔다며 항상 밤늦게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때는 남편이 설마 외도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남편의 카드 승인 기록이 갑자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조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남편이 누군가와 모텔에 드나든 기록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본 건가 싶었습니다. 나한테는 일하는 게 바쁘다면서 도저히 쉴 시간도 없고 쉬는 날도 없다고 말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하던 날은 대부분 모텔 기록이 있더라고요.
기숙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고 갔던 날들 전부 모텔 기록이 있었어요. 배신감에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저랑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놓고 집에 바빠서 못 온다는 주말에는 경상도 통영의 모텔 기록, 전라도 여수의 모텔 기록, 충남 안면도에서의 카드 기록, 어디 유원지에서 저랑 먹지도 않는 파전을 먹었는지 카드 승인 기록에 그날 밤에는 모텔 기록까지. 남편이 다른 여자랑 여행 가는데 저는 직장 다니며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살림하고 주말에 남편 오면 뭘 해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또 바람 피운 걸 알게 되자 처음에는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나고 내가 미친 것 같고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침착하게 생각했죠. 내가 이제 매력이란 게 없구나. 이제 우리 부부 사이는 끝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먼저 말하는 것보다 남편이 먼저 말해주고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솔직히 봐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일 뿐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저에게 거짓말을 하며 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 모르는 척했지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와 있다고 생각하니 온갖 상상이 들면서 괴로웠어요. 집에 왔을 때 남편 몰래 열어본 핸드폰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겁도 없이 나눈 문자 내역은 지우지도 않고 놔뒀더라고요. 남편과 만나는 여자는 하룻밤 상대도 아닌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어요. 알고 보니 나이도 저보다 2살이나 많고 애까지 있는 유부녀였고요. 대체 뭐가 좋아서 둘이 만난 걸까요? 저는 일단 모든 증거를 남겨놓은 후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물어봤죠. 근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부인을 하거나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 좀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떳떳하다는 듯 나오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내 결혼 생활은 가망이 없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 나랑 끝내고 싶은 거구나. 그 여자는 언제부터 만난 거야? 이제까지 나 속인 거 미안하지도 않았어? 그 여자 당신 회사 직원이던데 내가 둘 다 회사 생활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지난번에 용서해준 거 그새 까먹고 또 여자를 만나? 이번에는 나 그냥 못 넘어가. 우리 부모님하고 당신의 집에 다 말할 거야. 남편은 제가 모든 걸 다 알게 되었는데도 당당했어요. 아예 모든 걸 들켰다고 생각하니 그냥 막 나가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바람 피운 게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네가 오죽 싫었으면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을 했겠어? 툭 하면 과거 얘기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성질 부리고 당신 가까이도 못 가게 했잖아. 세상에 어느 남자가 그걸 좋다 그래? 맨날 얼굴 찡그리고 있는 마누라 좋아할 남자 없어. 그리고 그 여자 깊은 관계도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만나면서 친해진 거고 가끔 밖에서 만나서 밥 먹은 게 다야. 라며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건 다 뭐야? 당신이 쓴 카드 내역서 이건 뭐냐고. 남편이 쓴 카드 내역서를 내미니 잠깐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뒤에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내 주위에 다른 여자 안 만나는 남자들 아무도 없어. 솔직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가 여자 한두 명 만날 수도 있는 거지. 큰 잘못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래? 내가 막말로 그 여자랑 살림 차린 것도 아니고 잠깐 몇 번 만난 게 이혼할 일이야? 큰일이 아니라고. 당신은 내가 다른 남자랑 자고 들어와도 그런 말 똑같이 할 수 있어? 지난번에는 용서해줬지만 이번만큼은 나도 용서 못해. 그래, 이혼하고 싶으면 도장 찍어줄게. 당신 마음대로 해. 나도 지겹다 지겨워. 웃기지 마. 누구 좋으라고 도장 찍고 이혼을 해? 꿈깨. 소송에서 위자료 다 받고 당신 빈털터리로 쫓겨날 줄 알아. 그날 심하게 다투고 난 후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도 열받아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남편 옷을 눈에 보이는 대로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봐요. 배신감과 절망감에 그날 잠 한숨도 못 자고 엉엉 울며 밤을 보냈어요. 차라리 바람이 아니고 도박이면 참을만 했을까요? 아님 폭력이라면 참을 수 있었을까요? 다들 바보 같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때까지도 남편이 용서를 빌면 남편으로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만 말해주길 바랬는데 돌아오는 말은 미안하긴 해, 근데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이건 제 입장에서는 사과가 아니었어요.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뒤에 자기 합리화는 뭐하러 하는 건지. 저는 이미 한 번의 외도를 용서해준 과거가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의 상간녀에 대해 알게 된 건 이름 석자와 직장, 전화번호가 다였지만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이 분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이혼할 생각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상담하고 남편 외도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처럼 뻔뻔한 그쪽 집안 인간들이었네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다고 집을 찾아가니 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과 그동안의 일을 다 말씀드렸고요. 어머니 모르셨겠지만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 작년에 임신했을 때 그때 유산된 거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알고 심하게 싸우고 그렇게 된 거라고요. 제가 그때는 처음이라 힘들었지만 남편 용서했었어요. 부모님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근데 시모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자기 자식이 남의 귀한 자식 가슴에 대못 박고 남의 부모님 가슴에도 대못을 박는 짓을 하면 아들 단속 잘못시켰다 빈말이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아니면 자기 아들 단단히 혼이라도 내던가요? 근데 저희 시모 하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살짝 놀라시더니 저를 달래는 듯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그래도 우리 집안은 이혼만은 안 돼. 네가 한 번 참았으니 이번 한 번만 더 참아봐. 남자들은 어차피 다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 너 잘 알지 않니? 원래 남자들이 살면서 한 번씩 그렇게 위기를 겪는 거야. 역경이 오면 부부가 같이 이겨내야지. 너는 이혼한다는 소리를 먼저 하면 어떡하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듣자니 이 집안 진짜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역경이라뇨. 지금 우리 부부가 같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남편이 잘못한 거고 저한테 100번 용서를 구할 일이지 같이 극복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남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왜 여자가 같이 극복을 하고 같이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시모 말을 듣고 너무 기가 차고 열이 받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에게 더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남자가 여자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양쪽 집에 다 말해서 이 난리를 피우고 이혼하겠다고 나한테 지금 협박이라도 하는 거니? 나도 옛날에 네 시아버지 바람 피우는 거 다 알면서도 몇 번을 참고 그냥 살았다. 그래도 봐라. 결국은 다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보고도 모르겠니? 요즘 세상에 이혼해봤자 여자만 손해야. 한 번 꾹 참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크게 만들려고 그러니? 아니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저 가볼게요.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도 볼 일 없겠네요. 이혼은 우리 둘이서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는 오늘부터 저희 일에 참견 말아주세요. 너 이혼하면 잘 살 것 같니? 여자는 그저 남자 그늘 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잘 타이를 테니 여기서 그만해라. 어머니는 끝까지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차라리 오지 말걸 하고 후회가 됐어요. 시아버님께서 소시적에 바람깨나 날리셨던 분이라 어머님도 상처가 많으신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버님은 수원에서 다른 여자분이랑 살림을 차리고 본가와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사신 분이 참고 살았다 하니 더 이상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옆에 있던 시누이가 쐐기를 박더군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모른 척하고 산다는 건 좀 그렇네요, 언니. 그리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언니 결혼할 때 집에 보태준 돈은 계산 잘하고 헤어지세요. 돌려서 말 안 할게요. 언니가 보탠 돈, 우리 집에서 보탠 돈 정확하게 나누고 헤어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가씨가 지금 저한테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 결혼할 때 10만 원이라도 돈 보탠 거 있어요?
되게 오빠한테 위자료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받아내고 재산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아내고 나갈 거예요. 저한테 위자료 주려면 가져갈 돈 없을 테니 기대하지 말아요. 정말 기가 막힌 집구석 아닌가요?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그 집안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시가 식구들 연락처 다 차단해버리고 남편에게 연락해서 말했어요. 오늘 이후로 당신 부모를 비롯해 당신도 앞으로는 안 볼 거야. 이혼 소송 접수했고 위자료까지 지급할 각오해.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 마음껏 만나고 살아봐. 그 후 집을 정리하고 나와 일단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아무리 사이가 못해도 저한테 늘 시부모한테 그래도 잘하라고 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친정엄마가 시부모 반응을 듣더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 집안에 더 이상 네가 버티고 있을 필요 없어. 이서방 처음에 그랬을 때 다 뒤집어 엎고 엄마한테 얘기했어야지. 너는 그걸 왜 미련하게 혼자 참고 있었어? 안 보고만 살 게 아니라 당장 이혼해라.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혼하겠다니 그렇게 하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한테 매달리지도 않더군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로 사과는 할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든 합의 이혼을 하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저는 그 후 이혼 소송 진행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후 친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분이 풀리지 않아 소송을 했죠. 다행히 제가 모아놓았던 카드 내역서와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남편이 외도를 시인하는 녹취 자료가 증거로 인정받아 승소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일이었어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외도 증거가 아주 명확해야 하더군요. 둘이 외도를 부인까지 한다면 솔직히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제가 청구한 위자료를 다 받기 어려울 뻔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시인하는 녹취 자료가 승소하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되었죠. 나이도 저보다 많고 애도 있는 유부녀가 남편은 뭐가 그리도 좋았을까요? 상간녀는 자기도 소송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는지 항소는 하지 않더군요. 결국 위자료 2천만 원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이랑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겠죠. 상간녀의 남편도 제 덕분에 와이프 외도 사실을 알았으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고요. 내 고통이 2천만 원어치였다는 게 납득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간녀에게 조금의 고통은 줬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은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에 대해 쓴 글을 올렸습니다. 이름 석자를 공개하면 제가 고소당할 수 있다길래 아주 교묘히 신상을 알아챌 수 있도록 힌트를 준 글이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억울한 마음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상간녀 남편이 회사로 찾아가 남편을 나오라고 하면서 아주 개망신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상간녀 소송까지 끝내는데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 후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로 얻은 우울증을 치료받고 있었어요. 화풀이를 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찌 된 건지 매일매일 화가 쌓여가더라고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그렇게 큰 아픔을 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다니던 직장도 1년간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푹 쉬면서 남는 시간 동안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제 자신에게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친구들을 만나니 제가 이혼한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어요. 어차피 알려지게 될 거니 숨길 생각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영원한 제 편이라 같이 만나면 제 남편 욕과 시가 욕을 같이 해줬죠. 그러다 보니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 한 명은 친정집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외곽에서 예쁜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변의 경치도 좋고 도심에서도 가까운 곳이라 장사도 무척 잘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인터넷 독서 모임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가 그곳에서 카페를 하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독서 모임을 친구 카페에서 하자고 장소를 추천했어요.
모임 회원들도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만족했고, 그 후에도 몇 번 친구의 카페에서 독서 모임을 했을 때였죠.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쯤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친구네 카페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모임을 마치고 회원들과 점심 메뉴를 정하는 중이었어요. 무심코 쳐다본 카페 입구에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들어서더군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처음 본 예쁘장한 여자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 사람은 제 전 남편의 매제, 그러니까 신우이의 남편이었습니다. 여자는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 있다고 하죠. 그 짧은 찰나 잠깐 본 광경이었지만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가족도 아니고 이혼한 전 남편의 일인데 뭔 상관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신우이의 남편을 보자마자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뭔가 재미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신우이 남편이 절 보지 못하게 몸을 숨겼어요. 독서 모임 회원들에게는 갑자기 일이 생겨 점심은 다음에 먹자고 하고는 신우이 남편이 절 못 보는 곳에 자리를 잡았죠. 둘이 뭘 하는지 한참을 보는데 하는 짓이 아주 웃겼어요. 딱 봐도 한 24~25살이나 되었을까요? 신우이 남편은 그 어린 여자애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얼굴로 쳐다보면서 손은 한시도 가만 못 있고 연신 그 여자의 허벅지와 손을 주물럭거리는데 아유, 그게 제 남편이었으면 가서 머리 가죽을 벗겨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얄미웠던 전 신우의 새언니로서 그걸 지켜보자니 좀 고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일단 몰래 그 둘의 사진을 찍어 놓았고 동영상으로도 저장해놨어요. 제가 숨어서 그 둘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보더니 친구가 물었어요. 남 데이트하는 건 왜 몰래 찍고 그래? 괜히 들키면 어쩌려고. 아는 사람이야? 알다마다. 저 남자 내 신우이 남편이야. 여기서 이렇게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럼 옆에 있는 저 여자가 네 전 신우이야? 저 여자가 내 전 신우이면 내가 지금 왜 숨어서 사진을 찍고 있겠어? 아니니까 그렇지. 쟤네들 나간다. 혜주야, 나 저 사람들 몰래 따라갈 거야. 내가 나중에 전화로 얘기해줄게. 나 간다. 저는 나가는 두 사람을 몰래 뒤쫓았어요. 뒤를 밟는 건 쉬웠습니다. 그 둘은 근처에 있는 모텔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 모습까지 전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놨죠.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확실한데 이 일을 바로 신우이에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고민 끝에 저는 전 남편의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나요? 내가 잘 지낼 게 뭐 있니? 그냥 살고 있다. 그래, 너는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갑자기 연락을 했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찾아뵐까 하는데요. 어머니는 이혼한 전 며느리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나 싶으셨나 봐요. 뭐 돈이라도 달라는 줄 아셨는지? 그럴 거 없고 그냥 전화로 해. 내가 요즘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없다. 어머니 딸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직접 보셔야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안 보시면 나중에 후회하실걸요? 아님 제가 그냥 아가씨한테 바로 얘기할까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나 봐요. 일단 집으로 오라고 하시기에 그 길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보자고 한 거니? 용건만 말하고 가거라. 집에 들어서자 어머님이 차가운 얼굴로 말씀하셨죠. 네, 저도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이것 좀 보시겠어요? 저는 제 핸드폰에 저장한 신우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모습과 같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처음에는 뭘 보라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제 핸드폰을 보시던 어머니 얼굴이 점점 똥 씹은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저는 모른 척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서 카페에 갔는데 우연찮게 보게 되어서요.
못 본 척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거 생각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찾아온 거예요. 아가씨한테 직접 갈까 하다가 일단 어머니가 먼저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거 아가씨 남편이에요. 어린 여자랑 같이 있는 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엔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던데요. 혹시 어머니는 아가씨한테 들은 거 없으셨나 봐요. 모르시는 걸 보니. 그럼 아가씨도 아직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모르고 있겠네요? 이거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니? 혹시 다른 사람 잘못 찍은 거 아니고? 어머니는 사진 속의 사위 모습을 보고 꽤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몇 번이고 내가 다른 사람 사진을 잘못 찍은 거 아니냐면서 확인하시더군요. 100번을 들여다보면 뭐하나요? 사진 속 그 사람은 어머니의 사위가 맞았습니다. 어머니 보시는 그대로예요. 아가씨 남편이라고요. 혹시 제가 괜한 짓을 한 건가요? 혹시 아가씨도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 참고 살고 있는 거면 저 그냥 이 사진 다 지우고 모른 척 할게요.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꼴 못 보고 이혼했지만 어머니 딸은 그런 거 참고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가씨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용서하고 사는 거면 어머니 닮아서 그런 거니 저도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려는데 어머니가 화를 못 참고 폭발하시면서 거기가 어디지? 어디서 본 건지 말하고 가라. 이러시길래 저는 카페 위치를 말씀드리면서 덧붙였습니다. 제가 듣기론 일주일에 2-3번은 그 여자랑 온다고 그러던데요. 카페 사장한테 물어보니 단골이라고 얼굴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찍은 사진은 어떡할까요? 어머니는 사진하고 동영상을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시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뒤로 어찌하실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가씨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제 할 일은 끝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 뒤로도 가끔 독서 모임을 그 카페에서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시누이 남편을 보지 못했어요. 나 있을 때 한 번만 더 오길 바랬는데 말이에요. 아마 그 사이에 바람 피운 걸 들켜서 이젠 안 오나 보다 하고 추측만 했죠. 궁금하긴 했지만 더 알 필요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1-2달쯤 지났을 거예요. 독서 모임 하려고 친구 카페에 들렸는데 친구가 저한테 호들갑을 떨면서 재미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어제 있었던 핫한 일이라면서요. 글쎄 제가 시누이 남편을 사진으로 찍고 나서 얼마 후에 시무와 전 시누이가 카페를 이틀이 멀다 하고 들락거리면서 잠복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전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오던 그 커플이 카페에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친구는 시모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어찌 결말이 날 것인지 궁금해서 모른 척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도 안 오길래 그냥 일이 흐지부지 되나 보다 하고 생각했던 그때 불륜 커플이 카페에 같이 왔었나 봅니다. 그때 마침 네 전시모랑 시누이가 카페에 딱 있었을 때였어. 그 커플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구석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 근데 둘이 음료 주문을 하고 나서 마주 앉는 것도 아니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꽁냥거리는 거야. 아유, 보는 내가 그냥 흥미진진해가지고 가슴이 쫄깃해지더라. 근데 둘이 가만히 있었겠어? 둘이 그러고 있는데 네 시누이가 남편 뒤로 걸어가더니 세상에 그 다음은 뭐 난리가 났어. 얼굴에 음료수를 뿌리더니 니네 시모는 그 여자의 쥐어뜯고 그 남편은 또 그걸 말리고 있고 네 시누이는 가방으로 남자를 막 때리면서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 내가 보다 못해서 경찰 부른다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그제야 끌고 나가더라고. 친구 말을 들으니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봤어야 하는데 아깝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그 집 남편 웃기더라. 아니 자기가 바람 피운 게 들켰으면 마누라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텐데 글쎄 맡고 있는 그 어린 년을 감싸 안고는 못 때리게 하는 거 있지? 그거 보고는 네 시누이 눈이 완전 뒤집어지더라. 깔깔거리며 웃는 친구에게 말했죠. 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전화 좀 해줄 것이지. 직접 봤어야 하는데. 아이고 아깝다. 나는 설마 거기서 그럴 줄은 몰랐지. 니네 시모랑 시누이도 참 멍청하다.
거기서 그럴 게 아니고 모텔까지 가는 거 보고 잡았어야지. 암튼 내가 너 대신 좋은 구경했어. 내 속이 다 시원하더라. 너 그렇게 마음고생 시킨 그 집구석 솔직히 그렇게 당하는 것도 싸. 네 시모는 어쩜 너더러는 남편 바람나도 참고 살라 그러더니 지 딸이 당하고 사는 거는 못 참겠나 봐. 세상에 그 여자 머리털을 아주 다 뽑아놓더라. 저더러는 남편이 바람 피워도 어차피 집으로 돌아오니 참고 살라고 했으면서 딸내미가 당하는 입장이 되니까 마음이 달라졌었나 봐요. 친구 입을 통해 들었지만 어쨌든 저도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나랑 똑같이 당해서 고소하다는 생각도 솔직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 외도로 이혼한 제 입장에서 시누이가 안 됐다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고요. 이혼하든지 같이 살든지 이젠 내 알 바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전 남편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이제 네 속이 시원하냐? 이러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편의 말에 저도 열받아 소리쳤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못 알아들어? 이따위로 깽판 쳐서 남의 가정 파탄 내놓으니까 네 속이 시원하냐고. 당신 미쳤어? 뜬금없이 전화해서는 내가 남의 가정을 파탄내? 내가 당신네 집에 뭘 잘못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당신이 내 동생네 일에 간섭하는 바람에 내 동생 이혼했어. 나랑 이혼했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남의 가족 일에 끼어들어서 사단을 내? 막말로 당신이 뭔데 매제가 바람 피우는 걸 알리고 그래? 당신만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갈 일을 크게 만들어서 남의 가정을 파탄내냐는 말이야. 당신이 뭔데 그러는 거야? 당신 원래 제정신 아닌 줄은 알았지만 정말 쓰레기였네. 당신은 동생이 바람 피운 남자랑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가 봐. 정신 제대로 박힌 집안이라면 나한테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내 덕분에 당신 동생 남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서 구한 건 줄도 모르고. 뭐? 내가 남의 가정을 파탄냈다고? 당신의 가족은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잘못 뒤집어 씌우는 게 특기인가 봐. 당신 그따위로 살지 마.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함부로 연락하지 마. 여동생 가정을 파탄낸 그 남편한테 해야 할 소리를 저한테 하다니요. 전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더러 가정을 파탄냈다고 하는 건지. 같은 잘못을 한 사람들끼리라 제정신이 아닌 걸까요? 아직까지도 전 남편은 자기 잘못은 모르고 살고 있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이혼한 것도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저한테 전화하라고 시킨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도 유분수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시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저한테 전화하라고 시키셨나 봐요. 저더러 남의 가정 파탄내니 좋으냐고 그러던데. 얘기 들으니 아가씨 이혼했다면서요? 근데 그게 제 탓인가요? 왜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해요? 가정 파괴범은 제가 아니고 어머니 사위랑 바람난 그년이죠. 제대로 알고 계시라고요. 전화를 시키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안 그래도 심란한 집에 왜 너까지 전화해서 난리를 치고 그래? 그럼 이혼을 시켜야지 별 수 있니? 못 살겠다고 애가 울고불고 하는데 어쩌겠니? 딸은 왜 이혼시키셨어요? 그냥 참고 살게 하셔야죠. 바람 피워도 남자들은 다 돌아온다면서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아가씨도 똑같은 여자인데 어머니처럼 참고 가정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자 어머니에게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퍼부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신 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미안하다.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우습다마는 아들도 이혼하고 하나 있는 딸까지 이혼시키고 보니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구나. 내가 겪는 거는 나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내 딸이 막상 그런 걸 겪으니까 속이 아주 뒤집어지는 거야. 네가 내 아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을지 이제 잘 알겠다. 그때는 네가 이혼하겠다고 방방 뛰는 게 내 아들 인생 망치게 하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못 참고 난리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솔직히 여자가 참고만 살 일은 아니야. 나도 잘 알면서 너한테는 그렇게 한 거 미안하다. 내 아들 때문에 속 썩은 것도 늦었지만 사과하마.
저 어머니한테 그런 사과 받자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고 아가씨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알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사과받고 싶은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 아들이에요. 근데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한테 가정 파괴범이란 소리나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니. 그래서 말인데 혹시 아들이 사과하면 다시 합쳐볼 생각은 없니? 너랑 헤어지고 나서 직장에 바람 피운 게 소문이 나가지고 징계까지 받고 승진도 못하고 아주 말이 아니다. 너만한 며느리도 없는데 이 시어머니가 잘 타일러 볼 테니 네가 눈 한번 딱 감고 우리 아들 좀 다시 봐줄 수 없어?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상치 못하게 어머니가 사과하는 말에 풀어질 뻔했던 화가 다시 가슴속에 불덩이처럼 치솟더군요. 어머니네 식구들은 당최 달라지는 게 없네요. 지금 저한테 아들을 봐달라는 말이 나오시나요? 아가씨 이혼까지 시키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건 저나 우리 친정집을 무시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요.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연락드릴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 아들, 남은 인생 구제해줄 여자 구하시려면 제발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이 일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 집안과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사과만 하고 끝낼 일이지 자기 아들하고 다시 합칠 생각 없냐는 건 대체 어디서 나오는 뻔뻔함인가요? 자기 딸 내외를 저처럼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시켰으면 전 며느리 마음도 좀 이해할 법한데 시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어머니는 평생을 시아버지 바람을 참고 사신 분이에요. 아마 옛날 어른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지금처럼 이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 참고 사시는 분이 많았죠. 같은 여자로서 그런 부분은 어머니가 참 측은합니다. 하지만 본인 인생이 그랬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라고 할 순 없는 거잖아요. 요즘 그렇게 살 여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도 저한테는 참고 살라고 본인도 그랬다고 하셨지만 막상 딸이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하고 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자기 딸이 자기처럼 참고 산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프셨겠죠.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으셨을까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30대 초반의 나이지만 당분간은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없고 결혼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솔직히 지금은 남자가 그냥 싫거든요. 아직 휴직 기간이 더 남았으니 조금 더 마음을 추스르고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그나마 아이가 없으니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사는 분이 있다면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잘 살지 몰라도 용서한 사람은 평생 마음에 생채기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전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거 감당하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그래요. 부부 사이는 사랑보다는 믿음과 신뢰예요. 그게 깨지면 회복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게 차라리 서로를 위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제 사연이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께 용기를 드렸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